네, 이제 지금부터 2부 행사로 코로나19 한입엑서 출간 기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한입엑서는 책상 앞에 있는 한입엑서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국내에 급속히 접하되면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한의사회 그리고 대구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계 각계가 결속된 힘을 모아 운영했던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그리고 및 향후 과제를 담은 내용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입엑서 출간을 총괄하신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원장님께서 그간의 출간 경과를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경 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사님이 생각보다 키가 크신데요. 예, 소개받은 이은경입니다. 다들 많이들 고생하셨다는 얘기들과 그다음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나 뭐 이런 거 뭐 학회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참 이 진료센터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에 진료를 하셨던 그다음에 진료에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은 잘 못 오시더라고요. 항상 결과를 만들고 논문을 쓰거나 다른 데를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하셨던 분들보다는 이제 다른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백서를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백서를 지금 만드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부에도 축사를 부탁을 했더니 코로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백서라는 이름의 이런 글에 뭔가 이제 복지부에서는 축사나 이런 게 좀 애매하다.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한의계가 코로나에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한 계속적인 정부의 부담감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협회에서 이제 올해 그래서 제목도 2020 백서거든요. 백서를 만든 이유들이 바로 기록해 놓지 않으면 넘어가고 잊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진료센터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시고 오늘 상을 받으셨던 그런 분들이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더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셨던 기록들을 잘 좀 남겨야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뭔가의 그러니까 막 정책을 제안하고 이러한 블루프린트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했었던 걸 잘 기록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작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나온 책자는 가편집본이고 조금 더 편집을 예쁘게 해서 오늘 시상 받으셨던 그다음에 모든 참여하셨던 분들 집으로 다 배송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이제 집에서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은 코로나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언제로 끊을 거냐. 그래서 백서는 8월 31일 기준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 변화가 돼서 저희가 기본 내용을 10월 달에 그 기사는 10월 달에 다 글을 썼는데 그 뒤에 내용도 계속 반영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끊지 않으면 한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나 모든 기준을 이제 8월 31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저도 놀라운 게 심각 단계로 2월 20 며칠에 시작이 돼서 이게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9개월이 10개월이 이제 돼서 있는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한에서 첫 환자를 보고한 게 19년 12월 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가 1주년을 넘겼고 한국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의 주의 단계로 들어간 게 이제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인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처음에 이 코로나 진료 가이드를 내고 그다음에 정책 제안을 만들 때 중국 사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랬던 이유는 중국은 심각해지고 12월 중순부터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초반에 중의사를 대거 투입을 했고 중의사가 들어가면서 진료 가이드 지침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한 90% 가까이는 중의학을 병용했고 그 중에서 병용한 결과
결과는 굉장히 우수한 걸로, 물론 RCT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국 자료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80% 후반대죠. 거의 90%가 육박하는 수가 했고 건강이 개선이 된 환자가 이제 66%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포함을 시키고 중의학에 있어서 임상 연구나 원내 제재 같은 경우는 긴급 심사 같은 것들을 하고 중위 의료진 파견하고 학술적인 대응하고 그걸 위해서 중의약법이라든가 전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법적 기반,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 학술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가야 할 미래가 아닐까라고 해서 중국 사례를 좀 자세하게 담았습니다. 한익의 대응은 저희가 지금 한익의 대응하고 진료센터를 구별을 했는데 협회를 중심으로 했던 한익의 대응이 생각보다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바로 1월 28일 날 TFT 회의를 해서 지침 만들자, 그다음에 정책 제안하자, 그다음에 센터, 그러니까 진료센터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저희 거의 한 1월 말에 거의 방향이 잡혀졌고 2월 한 달 준비해서 3월 9일 날 센터 오픈까지 좀 숨가쁘게 달려왔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누진인데요. 이게 3월 정도, 여기가 3월 1일이고 전국 이제 급격하게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해서 일 환자 최대치를 찍고 이제 이러면서 누적 환자 올라가고 저희가 그래서 3월 9일에 여기 오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 누적 환자는 좀 감소가, 그러니까 일 발생률은 좀 감소가 되지만 누적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누적 환자가 늘면서 그 의료기관,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이제 커버를 못하고 경증, 그러니까 무증상이 아니고 경증인데도 의료기관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가 급속히 늘면서 저희가 그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자라고 했었던 게 전화진료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은 좀 했었지만 여기 이때 발생했던 환자분들이 계속 치료를 못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오면서부터는 이제 후유증 환자들도 늘어나는 그 센터에서나 병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이맘때쯤에 이제 서울센터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모아봤는데 약간 좀 속상한 얘기를 하면 제가 그 한중 협력 회의라는 국제 정부가 주관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 회의에 이제 우리 센터나 한의계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발표하라고 해서 이 PPT를 보냈더니 이 PPT는 좀 빼달라고. 이렇게 하면 정부가 한 것 같으니 한의사들이 민간에서 했다는 거고 방역 활동에 이렇게 검체 채취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삼가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속상하게도 이 PPT는 지금 그 발표 자리에서는 뺐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하려고 했었던 방역에 참여하는 거였죠. 역학조사, 검체 채취,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나 이런 거를 공직한의사나 공직보건 한의사들이 다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학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검체 채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제 법적 제한, 뭔가 이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여러저희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진료단을 구성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를 잡고 진료단을 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를 통해서 이 진료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잡는데 굉장히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그다음에 협회 임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TFT 구성해서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놓칠 수 없었던 부분들이 마스크나 회원 안내 같은 대회원 서비스. 그러니까 의료기관, 그러니까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직군이 의료 직군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이런 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도 회원 대회원 지원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올 1년 동안에 했었던 활동들을 좀 총괄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방역 활동 부분에 있어서 역학조사관, 검체 채취 이것도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고. 검체 채취는 한의사의 업무 권한 이렇게 썼던 부분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근거로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는 사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치료센터에 한의사가 좀 파견이 돼서 기본 진료를 좀 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우한교민 진료소에 중의사 한 분이 그러니까 한의사 한 분이 들어갔던 거 하고 이제 선별 진료소에 공직 한의사하고 공보의 선생님들이 진료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있습니다.
확진자에게 한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료단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필요성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한약을 투여하자는 결정을 했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제 근거 중심의 표준화된 차트와 가이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상 받으셨던 이제 진료단, 그다음에 이제 자문단들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요. 근거가 검증된 처방과 한약 제재를 추리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했던 약들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됐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한약 제재를 중심으로 저희가 가이드를 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야지 좀 숨이 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해서 한약 제재를 했었던 게 저희 진료단의 활동이고요. 지침과 매뉴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료 표준화였던 거죠.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진료 권고안, 표준 차트, 전문가 기술 지원들을 했었는데, 표준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최대한 논문화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상당히 한 5편 정도가 현재 SCI 내지는 국내 논문에 이제 컨펌이 됐고 지금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가 이제 데이터 총괄을 하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저희 진료소를 소개했던 논문이 높은 수준의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게재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들은 좀 많이 있지만, 그게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텔레메디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디바이스가 보강이 되지 않으면 텔레메디신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의과의 검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하는 문제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근거 수준이 높지 못하는 거지, 저희가 했던 아웃컴이나 증상의 개선 효과들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 시점들에서 이제 대구하고 서울센터를 오픈을 했고요. 그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핵심적인 활동들 몇 가지 좀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정책 제안서를 저희가 언제부터 2월 국무총리 주간일 때 좀 제출을 했고, 뭐 심사평가원장 했을 때 총 6건의 정책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면담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 현황, 주요 면담 내용들에 대해서는 주로 이렇게 했었고, 뭐 방문을 내방하신 분들, 아니면 저희가 심사평가원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서울시장, 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 이런 분들을 다 이제 면담들을 했었고요. 공문 발송의 내용인데요. 총 19건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의계 참여 제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센터 협조 요청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총 19건의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총 16건의 보도자료와 4건의 성명서를 발표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백서에 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한의학에 대한 배제 사례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 경북 지역에 요청 공문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진료단도 이제 우리가 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진료 배제도 있었고, 공중보건 한의사도 참석하겠다 했는데 안 됐고, 전화상담센터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청이 거절이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공직 한의사나 공중보건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했었다, 이런 내용을 좀 기술하고 있고요. 회원 서비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내하고, 권고안 안내하고, 마스크 활동하고, 공적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여기 계신 김경호 부회장님이 굉장히 마스크를 위해서 처음에 욕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다른 직역에 비해서 그래도 좀 수월하게 초기에 풀렸다는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것만 봐도 결과 데이터를 거의 다 알 수 있도록 백서에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를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할 텐데, 저희가 기준을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진료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는 거 원칙으로 했었지만, 병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약을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드렸었고, 가능하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저희 쪽으로 진료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투약인 경우에도 증상이 좀 악화되거나 이러면 바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좀 신경을 썼었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표준 진료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의 진료 중에 회복기, 그러니까 후유증 환자에 대한 투약이 사실은 좀 더 많았던, 전체 투약으로 보면 한 6대4 정도, 6 정도가 회복기 후유증 투약이었었는데, 물론 전체 총수는 그렇지만 처음에는 증상이 유증상이었다가 회복기로 넘어가면서 회복기 처방이 길어졌던
이런 환자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료 지침, 그래서 저희가 총 3가지의 진료 지침이고, 그다음 진료 지침, 그러니까 가이드 권고한 지침에서 3종이 나왔고요. 다 2판이 제작이 됐고 영문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통용 처방으로는 청패패독탕 외에도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참여 현황은 다시들 아시겠지만 일평균 13명, 15명, 그다음에 한의과대학 학생들 같은 경우 서울에서 일평균 26명씩 진료를 해주셨고요. 다들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백서에. 근데 마스크 때문에 사진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결과 그래서 이게 좀 꺾였던 시점이 있었지만 제일 높았던 한 4월 그러니까 4월 말경에는 전체 확진자 20.3%까지 저희가 진료를 했던 성과를 냈고요. 성별이나 연령을 보면 한의과의 선호를 확실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성이 많고 고령자들이 더 많고. 전체 진료,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의 확진자 비율하고 다른 결과인 거죠. 전체 비율을 보면 그러니까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지는 않지만 국내 전체에 비해서 여성의 비율, 그다음에 40, 50대 환자의 비율, 확실하게 한방 선호가 있는 사람들이 저희 쪽에 많이 오셨다는 거고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 굉장히 많죠. 국내 확진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화가 오고는 있고 진료를 하시는데 대구, 경북 지역 같이 홍보하고 자체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간 대하고 모르는 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홍보를 좀 더 하고 지금 확진자가 지금 뭐 거의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제2기 홍보와 커뮤니티 내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확산이 되는 경우에 진료센터를 다시, 그러니까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 최건희 이사님 혼자 진료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재오픈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환자가 왔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 상태가 그래서 25%는 저희 치료 기간 내에 증상이 있다가 확진으로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가 격리 해제가 되신 분이 한 25% 되시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가장 치료 효과가 높았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입니다. 진료 횟수,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냥 후유증이나 이랬던 분들하고 진료 횟수라든가 투약 일수나 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진료 기간이 이렇고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백서 내용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고, 그래서 수역 현황이 그래서 청패 1, 2가 많긴 하지만 회복기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레그플레사인으로 위험한 분들을 어떻게 체크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가이드에서도 좀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문 저희가 현재 6편, SCI가 6편, KCI가 1편입니다. 7편의 논문이 나와 있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 다 가능하지만 정책 제안, 아까 뭐 수십 건의 공문, 정책 제안, 성명서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저희는 성공의 비결을 저희가 홍보하면 환자가 선택해 준 거거든요. 전체 확진자의 20%가 사실은 한의를 선택을 해줬고, 이거에서는 저희 이사님들인데 지금 부회장이 되셨지만 자원봉사 한의자와 저희 협회 스태프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이런 분들의 노력, 출근길에 한약을 배송을 해주시고 계시고 약 배달 다 하면서 문자 보내면 피드백 오시고, 이렇게 피드백 오시면 또 답 문자 드리고, 이게 이 자리에서 확대했었던 분들인데, 예전 학생들이 저희 대구 내보다 한 2배가량 오시면서 이 많은 택배 물량을 다 소화를 해주셨죠. 여기 계신 해외 진료까지 해주셨던 이런 분들의 힘으로 사실은 성공을 했고, 하지만 아직도 정부에서는 한의사 검체 채취란 말도 PPT에서 삭제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직은 좀 제한들은 있지만, 이기 다시 이제 겨울에 다시 오면 우린 다시 열어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2021 코로나 백서를 좀 다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대안들은 저희가 백서에 다 담아져 있고요. 뭐 질병관리청에도 좀 들어가야 되고, 치료 적용 및 보험급여, 그다음에 이제 R&D, 교육 개선, 이런 내용들 저희가 이제 백서에 담았고, 이게 이제 차후에 그다음에 여기 계시는 학생분들이 한의사가 되고 더 이제 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될 그런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서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정부, 그다음에 한의계 중국 한의계 대응, 그중에 센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미래 과제까지 저희가 백서에 다 담았으니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마무리를 저희가 그래서 참여하셨던 분들을 이름을 다 담았습니다.
기부자 명단, 그다음 참여하셨던 한의사 명단 이게 조금 그냥 고생했다는 걸 넘어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들 고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